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 2020년 서머 프로그램 수업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네, 켈다스 마스터링 SAT, AP, IB 케미스트리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케미스트리 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제 모양의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0년 여름 또 즐겁고 신나게 또 아이들과 또 유익한 수업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저에 대한 프로필은 학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이커즈 어학원의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 또 온라인 수업에서는 마스터 프랩이라는 사이트에서 또 케미스트리 수업을 하고 있으니 저의 수업 스타일이 궁금하시면 또 샘플 렉처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또 학원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2020년 서머 프로그램, 케미스트리 프로그램의 시간표입니다. 네. Regular Honors Chemistry 코र्스가 월수금 또 화목토 이렇게 두 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는 IB, 그다음에 AP Chemistry는 월수금 오후와 또 화목토 저녁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다르죠. Fundamental AP Chemistry와 그냥 AP Chemistry가 있고요. 또 SAT Chemistry도 두 종류로 나눠서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여기서는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 그래서 개념 9회 수업. 그래서 9회면은 3주죠. 3시간씩. 그 다음에 문제풀이 11회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얼마죠? 이게 20회 수업이고요. 그 외의 수업들은 17번씩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하나하나의 자세한 수업 일정과 또 궁금증은 또 학원으로 또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케미스트리 로드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케미스트리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거 알고 계시죠? 케미스트리는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사이언스 related 그런 메이저를 간다면 케미스트리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지 가서 케미스트리를 많이 처음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케미스트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스터디가 정말 그런 방향이, 어프로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문과 친구들은 사이언스가 굳이 필요 없지만 하나를 한다면 케미스트리를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아무래도 9학년 때는 바이오랑 피직스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케미스트리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바이오와 피직스를 많이 하고 10학년에 케미스트리, Regular Honors, 이건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또 11학년 때는 AP, 이렇게 2 years 동안 케미스트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0학년 때 이제 케미스트리를 처음 배우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리뷰입니다. 선행 수업. 10학년 전에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케미스트리는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케미스트리 하이스쿨 때 해보면 되게 쉬운 과목이던데 그래도 좀 사이언스 중에서는 괜찮던데? 뭐 이런 생각을 doable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고2, 고3 이게 케미스트리 관련된 토픽들이 어떤 챕터들이 계속 조금씩 나와요. 이렇게 한국은 좀 이렇게 다 디스퍼스 돼 있죠. 근데 우리 유학하고 있는 또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는 뭐 외고 등등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케미스트리가 갑자기 1 year or 2 years에 한 번에 끝냅니다. 그 전에 백그라운드 너리지가 없이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케미스트리를 처음 대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in-depth, 갑자기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 처음 배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과목이라서요. 제가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 케미스트리 선행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케미스트리 선행하면 아이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고 굉장히 이피션트하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서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여름방학에 선행 수업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10학년을 보내고 이제 GPA를 잘 관리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윈터 브레이크 때는 이제 SAT 케미스트리 컨셉 수업을 하면서 2학기에 대한 GPA는 물론 이제 우리 10학년 레벨 정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인테그리티를 가지는 그런 총정리를 챕터별로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 테스트 프랩
진행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5월 또는 6월 달에 SAT 케미스트리 exam을 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플랜입니다. 물론 AP 케미스트리 다 끝나고 나서도 SAT 케미스트리 exam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더 추천하는데 사실 AP 케미스트리가 좀 많이 어려워서 SAT 케미스트리만 놓고 보면 나중에 보는 게 나아요. SAT 케미스트리 시험이 훨씬 쉬워지니까. 그러나 1년을 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좀 컨피던트하지 않은 상태로 AP 케미스트리 러닝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SAT 케미스트리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좀 확실히 AP 케미스트리는 레귤러나 어너스보다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수업을 정말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또 이제 AP 캠 선행. 제가 지금 이제 수업 설명드릴 부분들이죠. 선행 수업과 또 AP 케미스트리 선행 수업. 이 부분들 이제 뒤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11학년 때 AP 케미스트리 GPA들을 잘 이제 유지하다가 겨울방학 때 AP 케미스트리 컨셉 수업, 컨셉트를 이런 이제 정말 개념적인 수업과 또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흔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깊이 있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커버를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스프링 브레이크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혹시 이때 SAT 케미스트리 시험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AP 케미스트리 끝나고 나서 주 내 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이스쿨에서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첫 단추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하나 저와 함께 잘 빌드업 해가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귤러 케미스트리 선행 수업. 기본적으로 예비 10학년, 예비 소포머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응용까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70에서 80, 70 to 80% 진도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제 이건 사실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쓴 진도를 1년 내내 커버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도가 좀 많이 느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그럼 제가 쓴 대로 70 to 80% of the year 라고 100%를 정말 다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100% 다 나가시는 분 흔하진 않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커버한 진도가 그래도 이제 봄방학의 전 정도까지 한 뭐 2월 뭐 이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깊이 있는 개념 이해. 다양한 문제 연습, 전 정말 개념 이해에 정말 포커스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연습은 정말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이지만 외우는 스타일 아니면 하루 두를 어떤 정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웃풋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GPA에 대한 대비, 또 심화 학습을 위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픽한 그런 텍스북 이용하고 있고 이 author랑 커뮤니케이션해서 우리 수업의 텍스북으로 정했다.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 또 수업의 워크북으로서 또 제가 쓴 교재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P 케미스트리. AP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화목토 수업이고요. 이게 월수금 수업이 조금 더 길어요. 자, 이제 2시간씩 17번 수업을 하는데 each 클래스마다 30분 일찍 와서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렉처가 2시간씩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충분히 연습, GPA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준비를 하고 AP 케미스트리라고 하면 사실 선행반을 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10학년 때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케미스트리를 잘 배웠냐 아니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A 받았어요. 근데 물론 A면 잘한 거지만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regular or honors chemistry인데 너무 어렵게 막 AP 레벨로 한 거예요. 너무 딥하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 내용을 뭐 한 5, 60%밖에 다 안 나가시는 분도 많다고. 그럼 거기서 A를 받은 친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잘했지만 학생의 잘못은 아니에요. 물론 잘했지만 이 두 친구가 AP 코र्스에 갔을 때는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또 이제 SAT 케미스트리 미리 끝낸 친구도 있잖아요. 미리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마다 정말 뭐 weakness 그런 정말 자기 strength와 weakness가 다 다르고 돼 있는 정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준을 나눴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긴 쉬운 반, 여기 좀 더 어려운 반이에요. 그러나 저는 쉬운 반이라고 해서 절대로 아주 쉽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더 어려운 건 몰라도 돼. 이러진 않습니다. 쉬운 반이라고 해도 알아야 될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지기로 했어요. 조금 더 스텝 와이즈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2.5시간씩 17번. 근데 이제 여기도 every class마다 30분 퀴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은 3시간 있는 거죠. 여기 사실상 2시간 반씩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 좀 더 스텝 와이즈하게. 그래서 펀더멘탈 컨셉부터 응용까지 하고 진도는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학년 때 배우는 내용과 또 1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케미스트리가 AP와 레귤러 케미스트리 코र्스가 제가 지금 뭘 그렸죠? 똑같은 언더라인 그렸죠? 똑같은 라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AP가 완전 쉽네요. 그 똑같은 거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걸 한 번 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deeper, 깊이 있게 좀 심화된 걸 배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 AP에서 갑자기 엄청 어려워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앞에도 이것보단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학년 때 안 배웠던 것만 딱 하고 싶어.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케미스트리는 다 커넥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퀵 리뷰하고 디퍼한 내용들, 정말 AP스러운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 되어 있다. 여기는 10학년 때 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이 까먹은 친구들, 또 SAT 케미스트리 exam을 안 한 친구들은 사실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많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SAT 케미스트리 시험은 1년치를 1시간에 봐야 되니까 어쨌든 막 열심히 풀면서 기초가 좀 잘 다져지게 되는데 SAT 케미스트리 시험을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 1학기 때 막 9월, 10월에 배웠던 내용을 좀 까먹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리뷰를 해주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더 갖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라도 이런 약간 타이트하고 인텐스한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그냥 완전 make sure 하고 싶어서 완전 헷갈리는 거 없이 confident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의 차이고 혹시 그래도 조금 부족할까 봐 염려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향상 이 수업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텝 바이 스텝 배우고 싶다. 그러면 펀더멘탈 듣는 것이 좋고 일단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 친구는 개념 백그라운드는 매우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딱 엑기스로 AP 케미스트리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시험 스타일이 아니라 AP 케미스트리의 GPA에 바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7, 80%면 좀 많은 거 아니냐. 딱 50%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배우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얘기고요. 또 뒷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 때 개념을 총정리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름방학 때 들어가줘야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efficient하게 케미스트리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언더스탠딩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줌다 텍스트북을 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만든 워크북이 있는데 이제 퍼블리싱 버전이 아니라서 사진은 넣지 않았고요. 일단 SAT 케미스트리 이렇게 두 종류의 반이 있는데 개념과 문제풀이를 합친 반. 여기가 이제 월수금에 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실전반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여기 화목도. 시험이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 8월이 인터내셔널이 추가됐어요. 한국도 8월 볼 수 있어요. 근데 11월이 인터내셔널이 있었는데 US only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험 플랜을 잡으시고 언제 문제풀이 수업을 들을지 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개념 수업을 제가 쓴 교재들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쓴 교재 컨셉북 또 챕터별 문제들이 있는 워크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개념 수업을 하고 그래서 정말 시험에 적용되는 개념 요약은 물론 그리고 챕터별 유형별 문제풀이 이게 27시간이에요. 3시간씩 9번 그래서 충분한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말
막 태어나서 케미스트리 처음 이게 뭐예요? 이런 정도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 인테그럴 사이언스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너리지만 있어도 기초가 조금 있는 그런 개념반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반을 듣고 나서 문제풀이랑 같이 이어지는 이런 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전 문제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목 투 수업은 바로 실전반에 올 수 있는 이미 개념을 한번 했어요. 5월, 6월에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뭐 AP도 하고 이러면서 상황상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개념 총정리. 총정리는 합니다. 근데 막 무슨 10시간, 20시간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들, 그런 어떤 스피드한 총정리는 합니다. 개념 한번 끝나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반이에요. 이제 그 수업에서는 정말 실전 문제만 포커스를 해서 대부분 실전반 듣는 친구들은 아마 8월에 시험을 볼 친구들이겠죠. 물론 이제 미국 돌아가서 10월, 12월에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실전반에 바로 들어와 주면 되겠습니다. 네. IB. 자, IB 케미스트리는 이제 HL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요. First year, second year 따로따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IB는 이제 그 커리큘럼 업데이트된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선행 수업, 또 GPA를 완벽히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유형의 핵심적인 문제들. 또 패스 페이퍼스 문제들 선별해서 풀면서 each year마다 진도를 100% 끝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IB는 진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17번 34시간인데요. 그 수업 동안에 충분히 끝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북인데 이 텍스트북 말고도 IB 교과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이제 modification, combination 해서 또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문제 풀면서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수업의 특징. 자,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제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 정말 conceptual understanding이 정말 많이 포커스 되어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텍스트북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들과 또 제가 쓴 책, 또 제가 특별히 픽한 그런 워크시트들, 또 제가 만든 워크시트,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다진다. 이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개념을 반드시, 개념을 아는 거, 깊이 있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문제풀이에 제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아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정말 제대로 적용 및 응용하는 단계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 거의 매 시간, AP는 항상 every class마다, 또 regular honors 선행 수업은 17번 수업 동안에 한 15번 정도의 퀴즈가 있어요. 거의 다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수업마다 IB는 그렇게 짧게 퀴즈를 안 보고 매주 한 번씩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학생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들을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업 VOD는 당연히 항상 녹화를 해서 제공하고 이제 지금 5월, 6월 시험에 대비하는 저의 스프링 수업들에 대해서는 100%이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들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래요. 쌤 디스턴트하게 느껴져라고 했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참여도가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정말 리얼하게 느끼면서 제대로 파티스페이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들 thankful하고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마운데요. 여름방학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 위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만약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또 계실 수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이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렇게 준비된 수업 학생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수업을 제가 이렇게 켈다박 제가 항상 이렇게 아이들을 와칭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 여름방학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